소리 질러 운동장 진형민 장편동화 이한솔 그림 글쓴이 진형민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 제17회 창비 좋은 어린이제 원고 공모에서 기호 3번 안석봉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동화집 꼴뚜기를 냈습니다. 그린이 이한솔 중앙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달팽이 우주선, 잊지마 넌 호랑이야, 구렁이 족보 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비 출판사 후보 선수 김동해. 김동해는 작년 이맘때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때 학교에 야구부가 처음 생겼다. 김동해는 매일 방과 후에 운동장에 남아 야구를 했다. 야구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김동해는 정말 놀라운 타자였다.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나갈 때마다 딱딱 공을 맞췄다. 하지만 1루까지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상대 수비수들이 김동해가 친 공을 번번이 다 잡아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됐기 때문이다. 수비수들은 막 뛰어가서 잡지 않아도 공이 알아서 쏙쏙 글러브 안으로 들어와 줬다며 무척 기뻐했다. 수비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참 예의 바른 공이었다. 올 봄 김동해는 5학년이 되었다. 훌쩍 담장을 넘는 공이나 수비수들을 약 올리며 요리조리 날아가는 공은 아직도 잘 못 치지만 여전히 야구를 제일 좋아했다. 운동장에서는 김동해 학교와 이웃 학교의 지역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지역 대표들끼리 맞붙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입을 앙다물고 뛰는 중이었다. 현재 점수는 5대4, 김동해 학교가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었다. 경기는 6회까지였고 방금 6회 말 투아웃이 된 상황에서 김동해 학교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꽝!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른 공이 운동장 빈 구석에 툭 떨어졌다. 안타였다. 1루에 나가있던 김동해 학교 선수가 잽싸게 3루를 찍더니 어느새 홈으로 뛰기 시작했다. 상대편 수비수도 서둘러 공을 주어 홈을 향해 냅다 집어던졌다. 쭉 김동해 학교 선수가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축! 그의 동시에 상대편 포수의 글러브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다. 힘껏 뻗은 김동해 학교 선수의 공과 공을 움켜쥔 상대방 포수의 글러브가 모두 홈에 닿아 있었다.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심판의 손을 지켜보았다. 아웃! 심판이 주먹을 치키더며 소리쳤다. 와! 상대방 선수들이 하늘성을 지르며 글러브를 하늘로 집어던졌다. 3아웃! 경기 종료. 상대 학교의 승리였다. 아니 이게 왜 아웃이야? 누가 봐도 세이프인데? 김동해 학교 감독님 얼굴이 벌개져서 심판 앞으로 뛰쳐나왔다. 선수들도 우르르 따라 나와 세이프가 확실하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였다. 아웃! 맞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김동해였다. 후보 선수 김동해는 본부석에 있는 정수기에서 주전자 가득 물을 담아 운동장으로 나르던 중이었다. 주전자 꼭지로 울컥울컥 넘친 물이 본부석에서부터 심판이 서 있던 자리까지 점점이 찍혀 있었다. 김동해는 조금 전 심판이 아웃하고 외쳤을 때 그 옆을 막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학교 선수의 손이 홈에 닿기 전에 상대편 포수의 글러브가 먼저 그 손을 꾹 찢는 장면을 코앞에서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다. 심판은 김동해 학교 감독님에게 거부란 듯이 눈을 부라린 뒤 운동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가기 전에 잊지 않고 김동해의 어깨를 몇 번 두드려 주었다. 김동해도 저만치가 않은 심판의 등짝을 향해 꾹꾹 인사를 했다.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대수롭지 않은 인사였다. 인사를 마친 김동해가 고개를 쳐들자 눈앞에 감독님과 선수들이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다들 심하게 목이 말라 보였다. 김동해가 물었다. 물 마실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동해,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감독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김동해는 운동장에 헛되어 있는 공과 방망이들을 챙기는 중이었다. 시합 뒤 정리는 원래 4학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김동해는 그 일을 매번 같이 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왜요? 김동해가 눈을 꿈푹이며 물었다. 너만 보면 내가 자꾸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 오르면 건강에 안 좋다. 저를 안 보면 혈압이 내려가나요? 그건 확실치 않다. 확실치도 않은데 꼭 그래야 하나요? 작정상 휴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김동해는 작전이라는 말에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야구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선수들은 무조건 감독님 작전에 따라야 한다. 감독님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제멋대로 했다가는 경기 끝나고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김동해도 어쩔 수 없이 작전상 후퇴를 하기로 했다. 트덜트덜 걸어 나오는 김동해를 6학년 강 선수가 운동장 구석으로 끌고 갔다. 강 선수는 야구부 주장이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4번 타자다. 너 바보야? 무조건 자기 팀 편을 들어야지. 왜 딴 팀 편을 들어? 강 선수가 대뜸 종 주먹을 들이댔다. 하지만 진짜로 때릴 것 같지는 않았다. 감독님이 김동해를 잘랐다는 소문이 글쎄 야구부 안에 쫙 퍼졌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린 다 망했단 말이야, 알아? 강 선수 뒤를 따라온 또 다른 6학년 박 선수가 씩씩대며 말했다. 아직도 분을 못 이겨 얼굴이 붉어대대했다. 강 선수와 박 선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당장 내년에 중학교로 올라가야 하는 6학년 선수들에게는 본선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본선 경기에 나가 멋지게 공을 던지거나 강하게 한 방울 날려야만 전국의 중학교 야구부 감독님들이 저 녀석을 우리 학교에 데려와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멋지게 한 방울커녕 본선 대회에 걸음조차 못하게 생겼으니 6학년 선수들로서는 펄쩍펄쩍 뜀을 띨 노릇이었다. 진짜 아웃이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김동해가 형제를 울려다 보았다. 왜 못해? 그냥 하면 되지. 왜 못해? 강 선수가 슬그머니 내려놨던 주먹을 다시 짙게 들었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스포츠 정신? 웃기시네. 지면 다 끝인 거야, 알아? 박 선수가 눈을 부릅뜨고 다그쳤지만 김동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공희주. 공희주는 작년 이맘때부터 야구부 근처를 얼쩡거렸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기 전까지 야구부 애들이 훈련하는 걸 지켜봤다. 학원만 아니라면 당장 야구부에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나르며 날마다 했다. 공희주는 아기 때부터 공을 좋아했다. 앙앙 울다가도 고무공만 쥐어주며 울음을 뚝 거쳤다. 그런 말을 하면서부터 온종일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을 쫓아다니며 놀았다. 기껏 쫓아가 주운 공을 다시 멀리 던진다. 또 불이 났게 주우를 떼어갔다. 그러느라 하루 굴러 무릎팍이 까졌다. 공희주를 예쁘고 상냥한 여자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공희주 엄마는 허구한 날 공 타령만 하는 공희주가 약간 실망스러웠다. 공만 보면 희죽희죽 웃는 공희주 때문에 공인이 부하가 돋기도 했다. 공희주 엄마는 할 수 없이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다. 아무래도 예쁘고 상냥한 아이보다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희주 아빠는 저 윗동네 수학학원 원장이었고 공희주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매일 방과 후에 아빠 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다녔다. 공희주, 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공희주 아빠가 이 말을 했을 때 공희주는 수학 문제지에서 숫자 0들을 찾아 동그라미 안을 새까맣게 칠하는 중이었다. 학원 교실에는 달랑 공희주만 남아있었다. 원래는 틀린 문제의 풀이법을 공책에 베껴야 하는 시간이지만 공희주는 끝까지 붙이다가 튈 생각이었다. 정말? 그래도 돼?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그건 걱정 마.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고 암튼 이제 학원엔 오지 마라. 공희주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괜히 얘기를 길게 하다 아빠 마음이 다시 바뀔까봐 후딱 책가방부터 썼다. 사실 공희주 아빠는 처음부터 공희주가 학원 오는 것에 반대했다. 아빠가 보기에 공희주는 도무지 공부에 싹이 안 보이는 아이였다.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를 닮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사실 공부도 노래나 달리기처럼 타고난 재주가 좀 필요했다. 재주 없는 아이한테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닦아 세우는 게 공희주 아빠는 못내 탐탁지 않았다. 게다가 공희주처럼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원 원장 채민이 말도 못하게 구겨질 것이다. 학원에서는 절대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아니 자기 딸 공부도 못 시키면서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는 거야 하고 수군댈지도 몰랐다. 공희주 엄마에게 이런 심정을 솔직히 말해봤지만 도리어 바가지만 빡빡 긁혔다. 당신은 딸이 중요해, 학원이 중요해. 공희주 아빠에게는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잘 따져 생각해보면 학원이 잘 되는 게 우선이기는 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딸이 갑자기 공부를 잘할 확률은 0%에 가까웠지만 학원이 잘 돼 돈을 많이 벌면 공부를 지지를 못하는 딸에게도 새로운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공부를 못하면 대신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게 공유주 아빠 나름의 인생 공식이었다. 공유주가 학원문을 박차고 나가자 공유주 아빠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학원을 빠져나온 공유주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야구부였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자는 못 들어온다. 감독님은 단번에 잘라 말하면서도 공유주의 떠부러진 어깨를 힐끔거렸다. 야구하기 딱 좋은 어깨인데 정말 아깝군 하는 눈빛이었다. 왜 못 들어가요? 목욕탕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거 봤냐? 아니요. 야구도 똑같다. 여기는 남탕 야구부라서 남자밖에 못 들어온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공유주가 주물고 꽉 치고 물었다. 감독님은 손가락으로 운동장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서 여자애들 몇 명이 깐죽깐죽 뛰며 몸을 풀고 있었다. 공유주는 서둘러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내가 얘기를 왜 하는 눈초리로 공유주를 대놓고 훑어보기만 했다. 여자애들 중에는 작년에 공유주와 한반이었던 남나리도 있었다. 남나리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써내는 장래 희망용지에 매번 연예인이라고 적는다는 아이다. 공유주는 남나리 같은 애도 야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하긴 남나리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가 늘 엇갈리기는 했다. 남자애들은 성질은 들었지만 얼굴 때문에 다 용서되는 애라고 했고 여자애들은 얼굴만 믿고 재수없이 나대는 애라고 했다. 나도 같이 해도 돼? 공유주가 먼저 여자애들 중 한 명의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머지 두 명은 헝헝 차례로 콧방귀를 뀌었다. 남나리는 헝 콧방귀를 낀 두 명 중 하나였다. 뭘 같이 해? 남나리가 되물었다. 이거. 공유주의 대답에 여자애들이 입을 작게 오므리고 키득키득 웃었다. 이거 아무나 못해. 시험 봐야 돼. 남나리가 눈을 새초롬이 뜨며 말했다. 공유주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은 볼 때마다 죽을 쏘지만 체육시험은 달랐다.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본다 해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자신이 있었다. 다리 찢기. 공유주가 가랑이를 쭉 불러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리를 길게 찢었다. 통과. 허리 젖히기. 공유주가 양손을 허리에 걸치고 몸을 뒤로 획 젖히자 머리통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 쏙 내려갔다. 통과. 한 발 들고 버티기. 공유주가 왼 다리를 접어 오른쪽 무릎 옆에 갖다 대고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았다. 1초, 2초, 3초, 4초, 28초, 29초, 30초 흔들림조차 없이 통과. 여자애들이 저희끼리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며 발을 동동거렸다. 공유주는 자기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눈치챘다. 그런데 공이나 방망이는 어딨어? 공유주가 몸풀기 삼아 훅훅 제자리 뜸을 뛰며 물었다. 그딴 거 없어? 우린 반짝이 장갑만 끼고 해. 남나리가 sel쭉한 얼굴로 대답했다. 공유주가 제자리 뜸을 멈추고 고개를 가득했다. 아무리 여자 야구부라지만 공도 없이 글러브만 끼고 야구를 어떻게 하나 싶었다. 그때였다. 여자애들이 공유주만 빼고 자기들끼리 줄을 쭉 맞춰서 드네 살랑살랑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빅토리, 빅토리, 우리 학교 최고다. 빅토리, 빅토리, 성리는 우리고. 공유주가 얼굴을 확 구겼다. 잊어보니 남나리와 여자애들은 여자 야구부가 아니었다. 남자 야구부를 위한 여자 응원단이었다. 처음 만남. 너 연습 안 하고 뭐하냐? 김동혜가 뒤를 돌아다 봤다. 계단 세 칸 위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있었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딴 사람한테 묻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계단 근처에는 김동혜밖에 없었다. 헛뚜 헛뚜 헛뚜. 저 멀리서 야구부원들이 운동장을 세 바퀴째 돌고 있었다. 김동혜가 여자애에게 물었다. 너 나 아냐? 이름은 모르지만 야구부잖아. 이제 아니야. 김동혜가 다시 몸을 돌려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여자애가 계단 세 칸을 담숨에 뛰어내려 김동혜 옆으로 다가왔다. 그만뒀어? 왜? 감독님이 나만 보면 혈압 오른댔어. 자꾸 혈압 오르면 위험하잖아. 여자애는 고개를 두 번 쭉 이더니 김동혜랑 멀지 않은 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야구하고 싶다. 순간 김동혜는 자기 길을 의심했다. 여자애가 야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 태어나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체육 시간에도 여자애들 힘들어요, 더워요, 그만하면 안 돼요 같은 말만 했다. 김동혜가 여자애를 슬쩍 보았다. 여자애는 김동혜보다 덩치가 좀 컸고 야구 모자를 뺐다하게 눌러 쓰고 있었다. 물론 김동혜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김동혜는 씻을 때 하고 잠잘 때만 모자를 벗었다. 너 야구 좋아하냐? 김동혜가 물었다. 야구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 여자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동혜가 풋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캐치볼 할래? 나 공 있는데. 진짜 야구공은 아니지만 김동혜 가방 속에는 공이 하나 있다. 매일 가지고 다니는 테니스 공이다. 진짜? 완전 좋아. 여자애가 폴떡 일어섰다.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헛뚜
헛둘 야구부원들이 운동장을 4바퀴째 돌고 있었다. 김동혜와 여자애는 운동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서로 멀지간히 떨어졌었다. 공을 만지작거리던 김동혜가 소리쳐 물었다. 근데 너 이름이 뭐냐? 김동혜의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역시나 예의 바른 공은 여자애의 두 손에 쏙 강림해 떨어졌다. 여자애가 맞받아 소리치며 공을 던졌다. 나 공희주. 김동혜가 눈을 휘둥을 해떴다. 여자의 공이 무슨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매일 방과 후에 같이 캐치볼을 했다. 김동혜 엄마는 김동혜가 아직 야구부원인 줄 알았고 공희주 엄마는 공희주가 당연히 학원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두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김동혜는 공희주가 공을 던지려고 폼을 잡기만 해도 심장이 불렁불렁 뛰었다. 날아온 공 대부분을 놓쳐서 헉헉대며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어쩌다 가까스로 공을 받고 나면 매일 맞은 것처럼 손바닥이 얼얼했다. 공희주는 또 공희주대로 김동혜의 공이 날아올 때마다 한 손으로 받을까 두 손으로 받을까 고민해 빠졌다. 한 손으로 받자니 김동혜가 자존심 상할까 걱정이 됐고 그렇다고 두 손으로 받으려니 너무 실수해서 하품이 나왔다. 잠깐 쉬려고 정글짐에 올라갈 때였다. 어느 틈에 맨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공우주가 저 아래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야구부원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타격 자세를 익히고 있었다. 야 이놈들아 하체를 움직이란 말이다 하체를. 뒷다리에 무게를 실으라고 몇 번이나 말하냐 이 덜 떨어진 놈들아. 감독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야구부 훈련은 원래 야단 맞는 걸로 시작해서 야단 맞는 걸로 끝났다. 감독님은 호통을 쳐야만 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굳게 믿는 듯 했다. 공희주가 정글짐 중간에 매달려 있는 김동혜를 굽어보며 물었다. 야 우리도 야구부 만들래? 김동혜가 고개를 위로 끄고 공희주 쪽을 올려다봤다. 햇빛 때문에 눈이 좀 부셨다. 뭘 만들자고? 야구부, 야구하고 싶은 애들 모아서 그냥 편갈라 시합하는 거야. 공희주가 문득 정글짐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원숭이처럼 팔을 척척 휘두르며 메카를 내려오더니 한참 높은 곳에서 망설임 없이 풀쭉 뛰어내렸다. 김동혜의 입이 해부러졌다. 맘 같아서는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지만 두 손을 다 놓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대신 발을 신중하게 골라다니며 천천히 밑으로 내려왔다. 애들을 어떻게 모을 건데? 김동혜가 손을 코에 대고 킁킁대며 물었다. 손바닥에서 새냄새 같은 게 났다. 종이에 써서 붙이면 되지. 야구부 뭐지? 분명 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야. 김동혜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공희주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야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가 벌써 여기 2명이나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김동혜와 공희주는 아이들이 실내화를 제일 많이 갈아 신는 교문 쪽 현관 유리문에다 벽보를 한 장 붙였다. 스케치북을 뜯어서 커피 만든 벽보였다. 야구부, 모집, 야구하고 싶은 사람 수업 끝나고 운동장으로 오세요. 매일 편갈라 야구합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주신 여자 남자 누구나 대환영.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여자 남자 누구나 대환영은 막판에 공희주가 우겨서 써넣었다. 이 야구부도 남탕 야구부인 줄 알고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여자애들이 있을까봐 그랬다. 김동혜가 내 목소리에 붙인 테이프를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벽분에 여기 못 붙인다. 언제 왔는지 할머니 교장선생님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었다. 몸집은 자그마해도 눈매가 꼿꼿해서 누구라도 교장선생님 앞에만 쓰면 잘못한 것이 없이 지레 풀이 죽었다. 왜 못 붙여요? 공희주는 예외였다. 공희주는 어지간해선 기준는 법이 없는 아이다. 도장이 없는 벽부는 붙일 수 없다. 학교 안에 벽부를 붙이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학교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공희주가 두 주먹을 쿡 움켜쥐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라. 벽부를 붙이려면 도장을 받아야 한다. 그게 규칙이다. 교장선생님이 공희주 주먹을 마땅하게 쏘아보자 김동희가 서둘러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그런데 도장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도장은 도장 담당 선생님한테 받으면 된다. 누가 도장 담당 선생님인데요? 어디 보자. 교장 선생님이 위도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 이리저리 들춰보았다. 옳으니 6학년 일반 선생님이 도장 담당이시구나. 김동혜와 공희주가 동시에 얼굴이 찌푸렸다. 6학년 교시들은 5층 건물 꼭대기에 있고 거기까지 가서 도장을 받고 내려오면 7시 시작 중인 7시간이었다. 그러면 아무도 200보를 못 보고 교실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냥 교장선생님 여기다 사인해 주시면 안 돼요? 공희주가 목소리를 좀 누겨 물었다. 공희주 말을 듣고 김동혜도 찌푸릴 때 얼굴을 슬그머니 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일 높은 선생님이니까 대신 사인을 하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단호히 고개를 내쳤었다. 안 된다. 왜요? 공희주가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규칙이니까. 교장선생님은 그 말만 남기고 또박또박 규칙적인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김동희와 공희주는 빨리 가리고 계단을 훌쩍훌쩍 두 칸씩 오르다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2번 지적을 받고 3번 야단을 맞았다. 그러느라 한 칸씩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겨우겨우 5층까지 올라갔을 때 딩동땡 딩동땡 1교시 시상종이 울렸다. 쉬는 시간에 와라. 6학년 일반 선생님이 교실 문을 탁 닫고 들어갔다. 1교시 쉬는 시간에 다시 올라가더니 6학년 일반 선생님이 복도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하고 불러도 못 듣고 2층까지 비쩍비쩍 내려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 화장실로 쑥 들어가 버렸다. 김동희와 공유주는 혹시라도 선생님을 놓칠까봐 화장실 앞에 서서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똥을 누는 것 같았다. 딩동댕 딩동댕 2교시 시작종이 울렸다.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아예 갈 수가 없었다. 김동희 반 체육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둘이 만나자마자 딩동댕 딩동댕 3교시 시작종이 울렸다. 3교시 쉬는 시간에도 갈 수가 없었다. 공유주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 걸려서 거불러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을 가야 했다. 금방 올게 기다려 하고 교무실로 뛰어간 공유주는 딩동댕 딩동댕 4교시 시작종이 울리도록 오지 않았다. 둘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6학년 일반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공유주가 선생님 세상 위에다 벽보를 착 펼쳤다. 도장 찍어주세요. 오, 야구 공부지 벽보로구나. 그런데 어쩌지? 이건 안 되겠는데? 왜요? 야구부는 이미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건 안 돼. 왜요? 그게 규칙이니까. 말도 안 돼요. 공유주가 또 주먹을 꼭 찌르는데 김동희가 얼른 공수란 목소리로 물다. 저 선생님 똑같지만 않으면 되나요? 똑같은 건 안 되니까 똑같지 않은 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할게요. 김동희는 선생님한테 사인펜을 빌려 벽부에 글자를 몇 개 더 적어놨다. 6학년 일반 선생님이 벽부를 다시 받아들더니 잠깐 생각에 잠겼다.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구나. 그러면 운동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지 볼까? 6학년 일반 선생님이 서랍에서 교장 선생님과 똑같이 생긴 숫줄을 꺼내 뒤적뒤적 하였다. 아, 여기 있구나. 그럼 되나요? 물론이지. 자, 도장 찍어주마. 꾹. 김동희와 공희주는 도장이 찍힌 벽부를 들고 1층 현관으로 바람처럼 달려 내려갔다. 막 야구부 뭐지? 막 야구하고 싶은 사람 수업 끝나고 운동장으로 오세요. 매일 평가라 막 야구합니다. 그냥 막 노는 겁니다. 추심 여자 남자 누구나 막 대한영 야구 말고 막 야구. 첫날에는 한 명이 찾아왔다. 실내화를 갈아신다고 우연히 벽보를 보고 온 아이였다. 사실은 막 야구가 뭔지 물어보기만 하고 가려 했는데 김동희와 공희주가 하도 반가워하는 바람에 차마 간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있었다. 하지만 셋이어서는 도저히 편을 가릴 수가 없어서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서서 캐치볼을 했다. 두째 날에는 3명이 더 와서 6명이 되었다. 태권도 학원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차 올 때까지만 놀기로 한 것이다.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드디어 셋이 편먹고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원 김동희의 테니스 공을 쓴다고 해도 공을 칠 방망이가 없었다. 공을 잡을 글러브도 없었다. 김동희가 물었다.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야구부를 했던 김동희도 방망이와 글러브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자기 방망이나 글러브를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김동희는 여태껏 학교 것을 빌려 써왔다. 손이 좀 더 크면 진짜 좋은 걸 살 생각이었다. 글러브는 없어도 돼. 손으로 받으면 되잖아. 손으로도 공을 척척 받아내는 공유주가 말했다. 김동희가 눈을 번쩍 떴다. 맞아. 모자로도 받을 수 있고. 김동희가 얼른 야구 모자를 벗어 공 받는 신용을 했다. 아니면 이런 걸로 받아도 되고. 다른 애가 신발 주머니를 벌려 그 안에 공 받는 신용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애가 자기 티셔츠 목 부분을 쑥 잡았던 게 그 안에 공 받는 신용을 했다. 대신 윗도리를 바지 속에다 꼭 집어넣어야 돼. 안 그러면 공이 빠지잖아.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방망이도 없어도 돼. 공희주가 신이 나서 또 소리쳤다. 주먹으로 치면 되잖아. 공희주가 주먹을 쥐고 공 때리는 신용을 했다. 김동희가 또 눈을 번쩍 떴다. 맞아. 필동 같은 걸로 칠 수도 있고. 김동희가 필동을 진 듯이 두 손을 모으고 공 때리는 신용을 했다. 아니면 이런 걸로 쳐도 되고. 다른 애가 실내화를 한 짝 꺼내들고 고무 바닥으로 공 때리는 신용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애가 머리통으로 공을 헤딩하는 신용을 했다. 대신 머리통이 딱딱한 사람은 해야 돼. 안 그러면 혹이 날지도 몰라. 아이들이 또 와하 웃었다. 방망이도 없고 글러브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에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진짜 야구부의 다이아몬드 판보다 좀 작게 그었다. 진짜 야구부는 사람도 많고 방망이도 있으니까 정해진 크기대로 다이아몬드 선을 그어야 하지만 막 야구부는 그냥 노는 야구부라서 다이아몬드 크기를 마음대로 줄였다 내렸다 할 수 있었다. 바닥에 선을 다 긋고 홈을 정한 다음에 펜을 갈랐다. 손을 가운데 모아 쫄려도 한판 뒤집어라 뒤집어라를 했다. 손바닥을 엎은 사람 셋이 먼저 공격팀, 손바닥을 뒤집은 사람 셋이 일단 수비팀이 되었다. 그러자 수비팀 애들이 대번 투닥을 했다.
투수 빼면 수비수가 둘밖에 없잖아. 그럼 수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투수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타자가 스스로 공을 던져 올려 그 공을 치기로 했다. 날아오는 공을 치는 것보다 속도가 좀 안 나긴 하겠지만 어차피 수비수도 많지 않으니 더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좀 이따가 바로 학원에 가야 하는 애들이 있어서 오늘은 3회까지만 하기로 했다. 유일한 여자 선수 공희주는 1회 초부터 가장 강력한 타자로 떠올랐다. 공희주의 주먹은 마치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공들을 쳐냈다. 공희주 팀이 순식간에 3점을 따냈다. 순서가 두 바퀴 돌아 공희주가 다시 타석에 오르자 수비하는 애들이 눈을 바짝 찢게 되고 공희주의 주먹을 노려보았다. 수비수들 중 한 명인 김동해도 입술을 차근차근 깨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간다. 공희주가 머리 위로 공을 던진 다음 주먹을 힘차게 휘둘렀다. 노란 공이 하늘로 쑥 솟아올랐다. 수비수들이 어어어 하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1루 수비를 맡은 김동해는 모자챙을 글러브처럼 꽉 쥐고 누가 얼른 공을 잡았든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에 튕긴 공은 가까스로 잡아낸 밖에 쭉 수비수가 재빨리 김동해에게 공을 던져주었다. 김동해는 한 발을 1루에 꼭 붙인 채 날아오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공을 마지막까지 봐야 놓치지 않는다. 야구부 감독님이 귀에 못이 박히게 한 말이었다. 김동해가 공의 방향을 가늠하며 모자로 공을 휙 낚아챈 바로 그 순간이었다. 푹!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물체가 김동해를 덮치며 달려들었다. 코뿔소 같기도 하고 바위돌 같기도 하고 세찬 불길 같기도 했다. 김동해가 땅바닥에 등을 쳐박으며 쓰러졌다. 1초, 2초, 3초. 김동해는 눈을 지끈 감은 채 누워있었다. 이게 뭐지? 아직까지 뭔가가 몸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김동해 머릿속엔 궁금함이 반, 두려움이 반이었다. 김동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코가 맞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김동해를 어리둥절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희주? 김동해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챘다. 그러니까 공을 치자마자 앞뒤 안 보고 달려오던 공희주와 1루를 밟고 서서 날아오는 공야마 정신을 빼앗겼던 김동해가 쾅 제대로 부딪혀 넘어졌던 것이다. 공희주가 벌떡 일어나며 다른 애들을 향해 소리쳤다. 김동해가 공 놓쳤으니까 나 CF다. 너네도 봤지? 김동해는 공희주처럼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이 날마다 한두 명씩 늘었다. 글러브와 방망이가 없는 야구부라고 소문이 나는지 글러브와 방망이로 쓸만한 것들을 각자 알아서 챙겨왔다. 어떤 애는 글러브를 쓰겠다며 집에서 잠자리채를 들고 왔고 또 어떤 애는 교실 청소하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를 설치기와 방망이로 썼다. 하지만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공을 받던 아이는 이틀 만에 작전을 받고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생각보다 잠자리채를 공이 잘 안 받아주고 솔직히 귀찮아서 등을 못 들고 다니겠다며 멋지게 웃었다. 글러브 대신 윗옷을 쭉쭉 늘려 공을 받던 아이도 멀쩡한 옷을 망가뜨린다고 엄마한테 혼이 난 다음부터 역시나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나타났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야구 모자를 쓰고 와서 공격할 때는 그대로 모자를 쓰고 수비할 때는 얼른 벗어 글러브로 사용하였다. 한 사람을 빼고 다 그랬다. 딱 한 사람 공희주는 여전히 수비할 때도 모자를 붙지 않고 크고 넓적한 자기 손으로 휙휙 공을 낚아챘다. 방망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일되었다. 양철 필동으로 공을 치며 필동속 연필들이 단체로 비명을 지르며 쏟아지는 안 좋은 점이 있었고 실내에 손을 집어넣고 고무 바닥으로 공을 때리며 하루 종일 손에서 발 꼬린내가 났다. 청소하면서 빗자루로 몰래 빼내와 써든 아이도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 사흘 내내 교실 청소를 한 다음부터 다시는 빗자루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심지어는 청소 시간에도 나 무조건 걸레를 외치며 빗자루를 몸본 척하였다. 아이들은 주문만큼 편리한 방망이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지도 않고 더러워져서 후딱 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했다.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글러브와 방망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였다. 이제 야구부는 야구 모자와 맨 주먹으로만 야구를 하는 좀 특별한 야구부가 되었다. 경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여러 명씩 펜을 먹고 5회까지 경기를 했고 아이들이 적게 모이는 날에는 서너 명씩 펜을 먹고 3회까지만 경기를 했다. 경기가 시작된 다음에 오는 아이도 중간에 언제든 끼어서 덜 수 있었다. 한 명이 더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쪽에 한 명씩 공평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이 더 안 오면 지고 있는 쪽으로 그냥 들어가기도 했다. 하고 시간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나간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었다. 학원 끝나고 다시 오고 싶으면 또 올 수도 있었다.
그래도 경기는 계속 돌아갔다. 가끔 다툼이 나기도 했다. 세이프인지 아웃인지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심판이 따로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다. 덩치가 작은 아이들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때마다 공유주가 달려와 말했다. 야야 됐고 김동희한테 물어봐. 애들이 왜 김동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고 따졌다. 김동희랑 다른 팬인 애들이 주로 그랬다. 그러면 공유주가 침을 튀겨가며 이렇게 대붙였다. 너네 김동희가 원래 저기 저 야구부였던 거 알지? 몰라? 그럼 이제부터 알아둬. 쟤 저래 보여도 진짜 야구부 출신이야. 근데 왜 잘렸냐? 뭐 잘린 것도 몰랐다고? 어휴.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쟤 얼마 전에 감독한테 잘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안 있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김동희가 왜 야구부에서 모가지를 잘렸느냐? 바로 거짓말을 못했어요. 쟤는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애거든. 그래서 다들 셰프라고 우길 때 혼자 아웃이라고 말을 한 거지. 그것도 엄청 중요한 시합에서. 물론 김동희가 아웃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 학교가 딴 학교한테 졌어. 만약 김동희가 셰프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그냥 못 봤다고 시치미를 뗐으면 우리 학교가 안 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김동희는 말했어. 아웃, 아웃. 왜냐? 그게 진실이니까. 결국 김동희는 그것 때문에 야구부에서 완전히 아웃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 거고. 이제 알았냐? 쟤가 어떤 애인지? 왜 우리가 제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지? 좋아, 그럼 이제 물어보자. 야, 김동희. 지금 이거 셰프냐? 아웃이냐? 그런데 김동희는 공희주가 뭘 물어볼 때마다 답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 딴 데만 쳐다봤다.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공희주 얼굴만 보면 뱃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났기 때문이다. 억지로 침을 삼키며 참아보려 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몸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난 것 같았다. 김동희. 공희주가 또 김동희 이름을 불렀다. 셀프인지 아웃인지 어서 말을 하라고 했다. 다른 애들도 김동희 말이라며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준비를 하고 김동희를 바라보았다. 그게 그러니까 김동희는 어떻게든 공희주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눈을 막 비비댔다. 그러다 불쑥 고개에 들어 흘러가는 구름을 맥없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외로 끄고 푹푹 또 숨을 몰아쉬었다. 몇몇 애들이 미숨 찍은 눈초리로 김동희를 건너다 보았다. 아이들은 김동희가 야구부에서 잘린 이유가 야구하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닐까 속으로만 의심하였다. 예상 밖의 경기. 막 야구부에는 5학년들이 제일 많이 들락을 했다. 김동희랑 공희주가 다 5학년이고 아무래도 아름아름 찾아오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잠자리치와 실내화와 빗자루는 거의 매일 찾아오는 단골 선수들이었다. 잠자리채는 긴 잠자리치를 클럽을 대신 휘두르던 애고 실내화는 실내화를 방망이로 쓰다가 손에 발꼬리내가 벤 애고 빗자루는 교실 빗자루를 몰래 훔쳐와 쓰다가 빗자루에 한이 맺힌 애다. 가끔 다른 학년들이 올 때도 있었다. 지나가는 6학년 행님이 어슬렁어슬렁 와서 같이 해도 되냐? 물은 적도 있고 2학년 꼬맹이들이 여름 몰려 우리도 시켜주세요. 그런 적도 있었다. 막 야구부는 누구나 막 대한행이라서 누가 오든지 같이 올려 막 야구를 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이한 애들이 막 야구를 하게 되고 찾아왔다. 운동장에 먼저 온 아이들이 계단 맨 아래 칸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였다. 먼저 와 있던 아이들은 김동희와 공유주 그리고 단골 선수들인 잠자리치와 실내와 빗자루 이렇게 5명이었다. 김동희가 애들이 다 더 올지도 모르니 딱 5분만 있다 시작하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치마를 쫙 빼입은 여자애들이 서뿐서뿐 걸어왔다. 쟤들이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겠어.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걔들은 계단 앞까지 곧장 다가왔고 그 중 하나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공유주 우리도 같이 해도 돼? 공유주가 뜨악하게 올려다보았다. 공유주한테 같이 야구를 해도 되느냐고 물을 애는 남날이었다. 남날의 옆에는 얼마 전에 공유주한테 별의별 시험을 다 보게 했던 응원단 여자애들이 서 있었다. 여기 응원하는 데 아니라고 야구하는 데라고. 알아, 우리도 야구하러 온 거야. 너네가 왜? 너네는 응원단이라며? 응원을 제대로 하려면 야구가 뭔지 좀 알아야 된대. 지난 토요일 초등학교 야구부들이 친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남날이 응원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응원 실력과 뽐내를 기꺼이 그 자리에 갔다. 아이들은 분홍 치마를 똑같이 차려입고 양손에 반짝이 장갑을 낀 채 등장하여 다문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화려한 등장도 잠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앉아있으려는 핀자만 실컷 들어야 했다. 1회 초 공격 때 왼쪽 담장을 넘어가 파울볼을 보고 홈런 아싸 홈런을 외치며 신나게 응원 동작을 했기 때문이다. 남날이 응원단에 훌쩍훌쩍 뛰며 홈런을 외치는 동안 연달아 헛방망이를 휘두른 타자가 끝내 삼진을 먹었고 그 탓에 3아웃 체인지가 되었으며 1루와 3루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던 주자들도 터들터들 빈손으로 들어와야만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날이 응원단의 홈런 타령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싸 홈런 우리 학교 최고다. 아싸 홈런 성리는 우리가.
그는 가까스로 경기를 이긴 야구부 감독님은 승리의 기쁨을 나눈 셈치고 남날의 어원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몇 마디 해주었다. 응원을 하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돼야 하지 않겠냐? 야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고 와서 손이든 발이든 흔들려 말이야 영 들이넣었더라. 그래서 남날의 응원단은 춤 연습을 잠깐 쉬고 몸소 야구를 해보기로 결심했고 저쪽 야구부는 남탕 야구부인데 이쪽 막 야구부는 여자 남자 누구나 막대의 한영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었다. 공유수는 야구를 하겠다고 찾아온 남날의 응원단이 당최 못마땅하였다. 치마 입고 야구를 하겠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여자 남자 누구나 대한영이라고 써놓고 이제 와서 너희는 안 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펜을 나누려고 동그랗게 써서 쫄려도 한판 뒤집어라 엎어라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유주와 남날의 응원단은 전부 손바닥을 뒤집고 김동희를 포함한 남자애들은 모두 손바닥을 얹고 말았다. 다시 할까? 김동희가 말했다. 쫄려도 한판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하다 싶었다. 남날의 응원단은 딱 보기에도 야구의 야지도 모르는 애들이었다. 아무리 공유주가 있다고 해도 남자애들이랑 붙으면 순식간에 박살이 날 게 분명했다. 잠자리채와 신라도 순순히 그러자고 했다. 빗자루도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경기가 재밌게 일찍 끝날지 모르니 다시 펜을 가르자고 했다. 됐어 그냥 해. 공유주가 톰린스라 말하고 돌았었다. 남자애들이 다시 펜을 가르자마 인심 쓰다 그들먹대는 모양이 기분 나빠서 그랬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바로 후회가 됐다. 남날의 응원단 애들은 이 와중에도 빛을 꺼내 머리를 빗고 돌아가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공유주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하나하나 질게 뻔한 경기였다. 여자팀이 먼저 공격이었고 1번 타자는 남날이었다. 공유주의 긴급 지도로 겨우 공 치는 방법을 익힌 남날이가 공을 던져 올린 다음 주먹을 휘둘렀다. 휙!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가자 톡! 그제야 공이 떨어졌다. 남자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원 스트라이크! 남날이가 두 번째 공을 위로 던졌다. 휙! 톡! 역시나 주먹이 헛돌았다. 투! 스트라이크! 잠자리채와 실내와 빗자루가 글러브를 쓰려고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모자를 도로머리에 썼다. 헛주물질 세 번이면 아웃인데 남날이 하는 짓을 보니 오늘 안에 공을 맞히기 어려울 것 같았다. 남날이가 마지막 공을 하늘로 던져 올렸다. 휙! 틱! 공이 주먹 대신 어쩌다 팔목에 빗맞고 두 발짝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멀찌감치 앉아 노닥거리던 수비수 남자애들이 허겁지겁 일어나 달려왔다. 저쪽으로 뛰어. 남날이의 임시 코치 공희주가 인류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었다. 남날이가 깜짝 놀라 뛰기 시작했다. 다다다다 뛰어가던 모자를 반에 깡죽깡죽 춤을 추듯 뛰어가 겨우 셰프가 되었다. 다른 응원단 여자애가 이번 타자로 나오자 남자애들은 앞으로 바짝 몰려왔었다. 여자애들이 치는 공은 힘이 없어 코앞에 떨어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타석에 오른 여자애는 집에서 오빠랑 매일같이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아이였다. 뭐든 꾸준히 하면 늘게 마련이고 그건 주먹질도 마찬가지였다. 야무진 주먹을 만난 공이 앞쪽에 오종종 모여있던 수비수들의 머리통을 훌쩍 넘어 날아갔다.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느라 고개를 뒤로 꺾던 남자애들이 벌러덩 낮아빠졌다. 공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가볍게 떨어졌다. 영리한 안타였다. 뛰어! 공이주가 오른팔을 풍차처럼 돌리며 외쳤다. 수비수들이 희둥대는 사이 1루와 2루에 가뿐히 닿는 주자들이 만세를 부리며 펄쩍거렸다. 3번 타자로 또 다른 응원단 여자애가 나오자 수비수 남자애들이 제대로 고민에 빠졌다. 무턱대고 뒤로 빠져 있을 수도 그렇다고 앞에만 모여 있을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띄엄띄엄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섰다. 세 번째로 타석에 들어선 여자애는 어떻게 하는 말을 수고문정한 다음 주먹을 짧게 휘둘렀다. 공이 똑바로 날아가 땅바닥에 내리꽂혔다. 여자애는 어떻게 하면서도 인류로 냉큼 뛰어갔고 꽁무니를 바짝 따라온 공보다 1.5초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 남자애들이 다이아몬드 판을 돌아봤다. 어느새 1루, 2루, 3루가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불대포 주먹 공유주였다. 최악의 상황이 오야만 것이다. 삐휘 깨끗한 4점짜리 만루 홈런이었다. 경기가 끝났다. 처음 예상한 대로 남자애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다. 최종 점수는 6대5. 잠자리채와 실내와 빗자루가 여자애들한테 졌으면 어차피 냈느냐고 수군대며 이마에 땀을 흘렸다.
그 바로 옆에서 응원대 여자애들이 참새처럼 제작을 했다. 야구 진짜 재밌지? 맞아 해보니까 완전 달라. 우리 나중에 또 하러 오자. 그래. 여자애들이 까르르 잔웃음을 터뜨렸다. 진짜로 재미나게 논 얼굴들이었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 시합인 것처럼 이악물고 경계를 했던 잠자리치와 실내화와 빗자루가 으흐흐 헛웃음이 웃었다. 공이수는 막 야구 재밌다고 또 하러 온다 여자들에게 오지마 또 오기만 해봐 하는 눈초리로 레이즈 빔처럼 쏘아댔다. 차마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노는 건 이젠 그만하고 싶었다.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막 하냐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모집종이에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남나리가 살그머니 다가와 공유주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근데 저 귀여운 눈빛의 소유자는 누구야? 공유주의 눈길이 쭉 뻗은 남나리의 손가락 끝을 따라갔다. 누구 김동해? 운동장에서는 김동해가 1루, 2루, 3루 자리에 놓여있던 신발 주머니들을 일일이 주로 다니고 있었다. 이름이 김동해야? 이름까지 완전 귀엽네. 남나리가 입꼬리를 쏙 축게 올렸다. 공유주는 김동해가 귀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귀엽다는 거 어린애들한테는 하는 칭찬이었다. 눈빛이 귀엽다고? 공유주는 김동해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김동해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뭘 물어봐도 김동해가 자꾸 딴 데만 쳐다봤고 대답도 건성으로 하기 일쑤였다. 남자애들은 원래 다 그랬다. 왜 귀엽긴 뭐가 귀엽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유주는 갑자기 김동해 눈빛이 어떤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중에 김동해 눈빛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